일부 위암의 읽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쉴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스케줄에 숨이 막혀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땐 집에서 반대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고 그대로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게 참 힘든 시기였는데요. 저와 다르게 학교를 그만두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른 개척자인 이분은 자신만의 역사가 있고 그 과정이 부끄러웠던 때가 있나 봅니다. 우린 모두 각자의 시련과 어설픔과 그 안에서의 부끄러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살펴보게 되는 사람은 보통 가족이라는 존재죠. 오늘 소개해드릴 글에는 시대에 대한 도끼와 반항심을 가지고 사는 작가가 평생 잔잔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생에 대해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요. 10대엔 부모님이 시킨 일을 서로 미루다가 싸우는 그런 시시콜콜한 남매였는데 지금도 대면 볼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동생이지만 저와 동생 사이에는 무언의 신뢰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지가 있다면 그건 서로가 꼭 해주는 식인데요. 저와 동생 같은 경우는 10대가 아닌 20대 초중반에 각자 진로를 틀게 되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크게 있었는데요. 사춘기 없이 20대가 되어서 동생은 20대의 방황기를,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황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저는 제가 뭘 선택하던 그냥 지켜봐 주길 간절히 바라는 편입니다. 가족 중에는 동생이 그런 존재이고요. 부모님과 한창 싸울 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이 글에서 작가도 동생과 무언의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동생에게 이런저런 텃세를 부려도 동생은 묵묵히 들어주고 흔한 싸움 한 번 한 일이 없었다 해요. 작가는 10대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 겪는 사춘기가 10대 중반을 넘어갈 때 갑자기 들이닥치니 주둥이에서 불도 뿜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들을 어떤 단어로 정의하는 건 매우 난감하다. 틈만 나면 팔레트에 온갖 색상을 다 섞어 놓고 화가에게 질문하는 초등학생이 된 심정이었다. 화가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언어로 포장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똥색이라 부를 것이다. 비유이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아득하게 드는 문구인데요. 그럴 때 있으신가요? 이것과 저것과 그것과 너무 많은 생각들과 감정을 느끼는데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고 쌓여가서 어떤 것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지 모르겠는 때요. 저는 그런 때에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래와 어울리며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동생에게 작가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티를 낼 순 없었는데 동생은 계속해서 그대로의 작가를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날 동생이 아버지와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의 글 내용 일부를 낭독해봐요. 놀랍게도 동생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추태를 부리든지 간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했다. 조금 오글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태어나서 한 번도 싸운 전적이 없었다. 그럴수록 비참하고 미안하고 화가 나고 안심되는 조잡한 감정의 합주가 마음을 울렸다. 합주를 잠시 멈추고 그의 마음과 처음으로 대면했던 적이 있다. Y군이 19, 그러니까 태풍의 막바지를 넘어가고 있을 그 시기에 아버지와 갈등을 심하게 겪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가 사라진 동생을 찾느라 애걸복걸하고 있는 동안 나는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는 Y군을 발견하고 약 30분 동안 그 주변을 빙빙 돌았다. 한참을 훌쩍거리다 나를 발견한 동생이 눈물을 닦으면서 내뱉었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하다. 누나, 나 사탕 사줘. 동생은 퉁퉁 부어오른 눈을 껌뻑거리며 말없이 막대 사탕을 굴리고 나는 옆에서 말없이 감자칩을 먹었다. 바스락바스락 깜깜하고 고요한 골목을 채우는 짭조름한 소리였다. 보통은 태풍을 일으키는 존재가 작가 본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날은 동생이 방황을 했고 Y군에게 누나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사실은 작가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글을 읽는 저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Y군에겐 항상 누나가 필요하고 든든한 존재였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관계가 있는 듯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돋보이는 순간이 살면서 한두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의 표현처럼 똥색을 겪고 있는 때가 꼭 오니까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에게 동생의 한마디가 막혀있던 소외감과 외로움의 벽을 넘어 울컥하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요. 동생이 군대를 다녀와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요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저를 생각했어요. 배우고 준비하던 수학교사의 길을 모두 접고 사회복지를 배운다고 했을 때의 저를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는 타인이 보기엔 얼토당토 않는 결정과 결심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할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쯤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 나의 정신 나간 합주는 조금 아름다운 선율을 냈다. 감정을 추억으로 남기는 연습은 고달팠지만 유쾌한 성장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이의 지지를 받고 살고 있나요? 어떤 일을 지지하고 살고 있나요? 이분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2부 위암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암에 대한은 글을 쓰신 작가님과 함께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게스트 해구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면 깊은 곳에 잠수하며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을 몇십 년째 거치고 있는 창작자 해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소개. 너무 즐거운데요. 이분은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잘 지내는 삶, 인정과 지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그래서 자신의 역사가 부끄럽다는 말로 시작되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삶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는 등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잖아요. 반창고를 붙이고 상처가 아물어갈 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죠. 저는 이걸 철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생각이 깊고 똑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상처가 어디에 있고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파악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그걸 알아채는 과정을 회피해요. 제가 역사라고 표현한 건 제게 상처가 생긴 과정이든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긴 과정이든 그 묶음인데 그걸 외면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살고 있는지 회피한다는 말이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회피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건 회피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복잡한 감정들을 똥색으로 표현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때의 상황이나 감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지만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우 극단적으로 표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그 외에 어떠한 색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감명 깊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란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선 슬픔, 분노, 까칠함, 기쁨, 소심함 5가지 감정이 아이의 마음을 조종하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감정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니까 등장인물들이 버거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슬픔을 느꼈을 때 그 안에 좌절, 회의감, 짜증, 5만 가지 감정이 섞여버리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던 그 과정이 마치 팔레트에 물감 짜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색을 막 혼합시키면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색깔이 나오거든요. 조금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걸 굳이 포장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똥색 너무 잘 이해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작년에 그림 배우면서 물감을 짜다가 똥색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여러 색을 막 섞다 보니까 똥색이 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쓰셨군요. 그럼 요즘은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요즘은 색상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푸른 계열이에요. 가끔 비가 오긴 하지만 하늘이 정말 예뻐서 가볍고 통통 튀는 하루를 자주 보내는 것 같아요. 통통 튀는 하루라니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날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푸른색 전에 똥색 시절 이야기를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글에 등장하죠. 동생분이신데요. 작가님이 바라봐온 동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글을 쓰면서 서로 생사 여부만 묻던 동생을 오랜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학교를 자퇴한 후 진로 문제로 방황할 때 저의 내면은 그야말로 전쟁 후 폐허가 된 황무지 상태였어요. 학교에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꾸역꾸역 돌아가긴 했던 일상이 자퇴 후 무너져 버렸고 삶 자체가 뭐라도 해야겠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으로 바뀌었어요. 부모님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한 저를 더 신경 쓰셨고 동생은 늘 무엇인가 억눌러진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애써 눌러온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만보단 사춘기에 당연히 생각할 만한 고민이나 제가 자퇴 전에 느꼈던 강박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늙어 죽기 전까지는 서투른 표현으로나마 언젠가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작가님의 생각에는 본인의 자퇴 후에 부모님께서 작가님을 신경 쓰고 그 와중에 동생분이 관심에서 좀 소외되었다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동생은 작가님에 비해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지나간 좀 묵묵한 그런 사람이실까요? 그의 생각을 제가 읽을 순 없어가지고 확신은 없지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게 무지막지하게 커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많겠지만 다른 이는 그릇이 엄청 좁을 수도 있고 저는 부모님이 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느라 그릇이 반 이상 차 있는 상태였을 거라 추측해요. 동생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고 부모님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것들을 철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군님의 삶에서 동생은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남매는 서로 욕설도 하면서 격하게 싸운다고들 하시는데 동생은 저를 아주 잘 알아요. 허세만 가득한 인간 쿠크다스인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싸울 때도 제가 거의 퍼붓는데 그 후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조금 희귀한 남매지간이죠. 저는 동생을 그냥 동생이라 짧게 정의하기보다는 조금 늦게 태어난 혈육으로 보고 있어요. 저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가끔 집에 오면 밥 먹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작은 반딧불이 하나가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별이 잔뜩 떠 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깜깜할 때 아주 작은 빛을 내주는 그런 사람 같아요. 누군가에겐 그게 별이 되겠죠? 반딧불 너무 좋네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의 상황이나 느낌을 우리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던데 그런 때가 저는 저의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요. 평가나 조언 없이 그냥 들어주는 사람들은 제 마음을 굉장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반대로 가끔 툭 들어오는 어떤 완고한 말들과 행동을 접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 날 존중해주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곤 합니다. 작가님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존중과 이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존중이라 표장된 이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취향을 존중한다? 네 의견을 존중한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는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사소한 배려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다리를 다쳤을 때 문을 열어준다거나 교실에서 혼자 펑펑 울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생각나네요. 울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려준 친구 너무 멋있는데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를 또 생각해 보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도 그런 건 것 같아요. 듣고 기다려주는 건데요. 매번 그렇지는 못하고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요. 마음속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지만 그냥 묻어가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나중에 혹시나 적당한 때가 오면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요. 그냥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야기거나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라도 듣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나의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해구 작가님은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시나요? 존중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 높여서 중하게 여기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막상 뜻을 알고 나니 존중하는 것도 받는 것도 진짜 별거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픔을 존중할 수도 있는 거고 살아온 세월을 존중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요즘엔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자리도 양보하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바로 사과하는 편이에요. 사과는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좀 찔립니다. 그럼 작가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인정과 지지가 존재하길 희망하시나요? 살아가면서 느낀 건 저희는 장점을 발견하는 것보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로 배워왔다는 거였어요. 마냥 좋은 것만 보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을 계속 깎아내리고 갈아 끼우다 보면 내가 변한다기보다는 사라져간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타인을 응원할 수도 없게 되더라고요. 열등감이나 패배감만 들고 타인의 감정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나 자신이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럼 우리 각자가 듣고 싶은 인정의 말을 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서로 해주면 좋을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긴장해서 그러는데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생각이 맞아. 너는 널 믿고 가.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해구 작가님,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이 맞아. 너는 널 믿고 가. 감사합니다. 저는 절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구 작가님의 글을 보려면 어느 채널을 통하면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글 계획도 궁금한데요. 저의 개인 네이버 블로그 제목은 첨벙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개설한 거라서 글은 많이 없네요. 제가 사실 최근까지 저를 드러내는 글을 많이 기피하곤 했어요. 제 내면을 보여주는 걸 마치 타인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소설이든 에세이든 저의 이야기를 많이 엮어서 써보고 싶어요. 저를 많이 돌아보는 글을 쓰고 싶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블로그 주소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블로그.naver.com 뒤에 슬러시 그리고 그 다음에 해구리드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HYEGURID를 치시면 됩니다. 해구 작가님의 자신을 돌아보는 글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분은 해구 작가님과 인정과 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인정이 필요한가요? 여러분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나요? 서로를 존중하는 하루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상 위암의 대화였습니다. 3부 위암의 글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게스트분이 직접 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정과 지지였습니다. 해구 작가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글은 어떤 글일까요? 과거의 저를 인정하고 현재의 나를 위로하고 미래의 저를 응원해보자는 취지로 적었던 짤막한 시입니다. 2부에서 나눈 것처럼 스스로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군요.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 새벽이 밀려오면 너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차오르는 아침의 햇살이 다정해서 더욱 숨을 꾹 참았다. 나는 다시 잠수한다. 어제는 오늘보다 얕았는데 점점 깊어진다. 어항 속에서 잔잔한 기포를 타고 유영하던 나는 여전히 그 시절에 잔류하여 마땅한 목적지도 없이 사나운 파도를 탄다. 언젠가 커다란 내일을 건너서 그때를 회상하게 된다면 까만 밤하늘의 너를 보며 해도를 그리리라. 삶을 위해 쓰인 글을 소개하는 위암의 글 3화를 마치려 합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자유로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최미나였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해구 작가님의 인사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잔잔하고도 즐거운 파동이 당신의 삶에 울리기를 늘 기원합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듣지 않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